안녕하세요. 닥터 소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질염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검사가 이제 이 STD 검사라는 검사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가장 많이 또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검사이기도 하고요. 진료실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주로 환자분들마다 검출된 균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STD 검사는 일단 질염균 검사니까 질염 증상이 있거나 또 심하거나 증상이 반복될 때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이제 불편하거나 없더라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거나 진찰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 경부염이 심하거나 고여있는 분비물들이 많으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나쁜 균들을 찾아내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질염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균들이 아니라면 너무 약물이나 질정을 사용하는 소독 치료를 조금 무의미하게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진찰을 하면서 분비물 양상이나 질 상태만 보고 이게 어떤 균인지 딱 진단을 할 수 있으면 굳이 균 검사를 안 해도 되고 또 금방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진찰 소견상 염증이 심해 보여도 생각보다 균이 별로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염증이 없어 보이는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균들이 검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증상이 있을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검사는 좀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지같이 뭉쳐나오는 덩어리냉으로 나타나는 곰팡이균인데, 사실 그 경우에도 이게 단순 곰팡이균만 있는 건지 다른 세균들이 동반된 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료 경과에서도 균의 강도나 균의 종류들에 따라서 너무 약과 질정이나 소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서 이전 균 검사도 비교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STD 검사 결과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결과지를 보면 일단 균이 1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순서인지 모르게 그냥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옆으로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리고 또 양성이면 예전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균의 강도가 표시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CT 값이라고 해서 그 숫자가 그 괄호 안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양성이면 눈에 확 들어오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제 검출된 균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으로 굳이 한 번 더 양성인 균을 한번 강조를 해주고, 또 그 밑에는 나름 치료와 증상, 경과에 대한 것도 가볍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봐야 할 건 균의 종류인데, 사실 환자분들은 그것보다 먼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눈에 이제 되게 빨갛게 균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몇 개인지를 제일 먼저 보시긴 합니다. 저는 치료 방향을 정할 때 의미 있는 숫자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CT 값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환자분들은 사실 별로 궁금해 하시진 않아요. 한 10분 중에 1분 정도 물어보시는 편인데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지에 있는 균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실제 정확한 그 검사명은 성매개 감염균 PCR 검사 12종인데, 검사 이름 때문에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 세부명세서를 발급받아 보시고서는 제가 왜 이런 검사를 하면서 또 놀래서 오시기도 합니다. 검사명은 저렇지만 관계를 통한 균들은 그 중에 한 7가지 정도 되고, 5가지는 이제 피곤하거나 질 환경이 무너졌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균들이라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균을 일단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보통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가드넬라나 칸디다,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균들이고요. 두 번째 균들은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르페스, 이제 타입 1, 2 이런 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4번째 그룹이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그룹인데, 클라미디아나 임질, 그리고 메독,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정도로 분류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그룹의 균들은 성관계랑은 전혀 무관하고요. 질 환경이 무너지거나 면역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그때 생겨나는 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속한 균들은 처음에 이 STD 검사를 시작했을 때는 관계를 통해서 감염되는 균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첫 번째 그룹에 가까운 균으로 저희가 보는 편이고, 대신 질에 국한되기보다는 소변과 관련된 증상을 나타내거나 골반염 등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위의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인 헤르페스 타입 1, 2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대로 관계를 통해서 노출이 되긴 하는데, 감염돼서 잠복해 있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할 때 재발을 잘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균들입니다. 이 CT 값은 균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균이 몇 개인지 또 어떤 균인지는 이제 대략 검사 결과지를 보고 나면 이제 환자분들은 그럼 이 균이 좀 강한지 약한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균 종류가 있는 표 아래 보면 CT 값이 어떤 수치 이하이면 양성 이렇게 보통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만큼 증폭시킬 때까지 균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제 음성이라고 결과지에 판독이 나오는 건데 조금 이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검사 결과지에는 그 기준치가 39인데 균을 이제 강하면 무겁고 균이 약하면 가볍다는 걸로 표현을 했을 때 39번까지 이제 이걸 열심히 털었을 때 그게 안 떨어지면 음성, 그리고 균이 강하면 무거워서 이제 조금만 저희가 털어도 떨어지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균이 강하고 숫자가 클수록 균이 약하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클수록 균이 강할 것 같은데 숫자가 크면 균이 약한 것이고 숫자가 작으면 균이 강한 것이니까 반대로 이해하셔야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균의 강도가 약하면 괜찮은 건지 그걸 또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일단 균이 약하면 조금 안심은 되긴 하는데 또 그렇다고 그냥 이게 무조건 괜찮을지도 궁금해 하시죠.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은 균의 강도가 약한 경우에 사실 너무 균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너무 적극적인 약물 복용이나 질정 사용은 증상이 너무 심할 때를 빼고는 사실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네 번째 그룹의 균들은 균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을 반드시 처방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 그룹의 이제 헤르페스 타입 1, 2는 사실 균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외음부나 이제 질입구 등이 헐거나 수포가 생기지 않았다면 미리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예후가 달라지는 건 없어서 현재 증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균이 여러 개 나왔는데 괜찮은지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균 검사를 저희가 보면 사실 균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진으로 저희가 균 검사를 해도 기본적으로 분비물이 있는 경우들이 좀 많고 특히 질염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신 경우에는 첫 번째 그룹에서 2개 이상 양성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균의 강도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균이 여러 개인 건 물론 이제 괜찮은 건 아니지만 이 균의 개수보다는 현재의 증상, 어떤 그룹에 속하는 균인지, 자궁 경부염으로 진행한 건 아닌지, 질 점막 손상이 있는 건 아닌지 등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지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일단 빨갛게 표시된 균의 개수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균이 이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STD 이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고 나면 환자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모든 성병이 다 확인되는지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성병균들을 다 확인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 STD 검사가 음성이어도 여러 가지 성병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려면 혈액 검사나 HPV 검사 등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산부인과 외래에서는 모든 경우에 무조건 혈액 검사나 HPV 검사를 같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관계를 통한 감염이 되는 HPV 바이러스는 사실 너무 흔하니까 분비물 검체로 STD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보통 설명드리고 STD 검사에서 그 네 번째 그룹에 속했던 클라미디아나 임질, 이제 트리코모나스 같은 균들이 검출되거나 HPV에서 너무 다발적으로 감염이 있는 경우 또 이제 HPV에서 16번이나 18번이 검출되는 경우나 이제 콘딜로마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같이 해보시길 설명드립니다. 사실 이 혈액으로 확인하는 균 검사는 어떤 균인지 듣기만 해도 겁나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뭐 에이즈나 매독 등을 포함해서 뭐 C형 간염, B형 간염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음성이긴 합니다. 그래도 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음성인 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STD 검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려봤고요. 제가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로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 내용들로 주로 말씀을 드려서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요즘은 검사 결과지를 설명드리고 나면 결과지를 요청하셔서 많이들 가지고 가십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 결과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균의 개수보다는 어떤 균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면서
약을 좀 덜 먹어야겠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제가 외래에서 충분히 설명 못 드리는 부분들은 영상 보시고 오시길 기대하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으로 진료실 설명 그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닥터 소리였습니다.